안녕하세요, 호쌤입니다. 오늘은 봄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강원도 삼척시 맹방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바닷가 야산에 한번 와봤습니다. 봄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삼척까지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쭉 한번 내려왔고, 이 동네에는 어떤 꽃들이 봄을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고 앙증맞게 생긴 노루귀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꽤 이른 시기에 꽃을 피우는 종류죠. 친구는 지금은 이제 꽃대만 있어서 왜 이름이 노루귀인지를 가늠하기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조금 있으면 새순이 올라오거든요. 그 새순이 올라오는 모습이, 잎이 펼쳐지는 그 모습이 마치 노루귀를 닮았다라고 해서 노루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이 노루귀를 보면 잠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가 좀 독특한 게, 제가 항상 경험하는 거지만 산에 오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첫 노루귀 꽃을 볼 때까지는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키가 워낙 작다 보니까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의 시야에서 우리가 보통 한 1.5m 이상의 눈높이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땅바닥에서 10cm도 안 되는 높이로 자그마하게 비어 있거든요. 그 한 송이가 눈에 들어오려면 내가 자세를 낮춰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꽃과 같은 눈높이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면 주변에 온통 노루귀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 꽃 한 송이를 보고 들어왔는데 사방이 노루귀예요. 여기도 노루귀, 저쪽에도 지금 노루귀들이 저렇게 막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많아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만 거의 100개 채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노루귀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걸음걸이의 속도를 좀 늦추고, 그리고 자세를 낮춰야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 작고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작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만 달리다 보면 이런 작고 예쁘고 소중한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들을 놓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살짝 연보랏빛이 나는 친구네요. 너무 예쁘죠? 우리 호박님들도 노루귀 보시려면, 노루귀는 전국 어디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산에 가셔서 너무 빨리 걷지 마시고요. 천천히 조금 자세를 낮춰서 낙엽 사이사이를 보다 보면 이런 작고 예쁜 노루귀를 맞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친구도 연한 보라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한 개체 안에서 하얀색 꽃과 보라색 꽃이 같이 올라오네요. 이 친구는 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네요. 노루귀는 이렇게 토양 산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라색 꽃에서 분홍색 꽃, 흰색 꽃까지 다양한 꽃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친구 중에 제일 활짝 핀 친구입니다. 친구는 하얀색 꽃을 피우고 있네요. 저 안쪽 가운데에 암술이 있고요. 주변으로 수술이 잔뜩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얀색 꽃도 예쁘고 보라색 꽃도 예쁘고 연분홍색 꽃도 예쁘고 다 예쁜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아름다움을 간직한 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꽃이 다 피지 않아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꽃잎이 꽃망울 속에서 막 터져 나올 때, 그때의 모습은 모든 꽃들이 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한테 처음으로 인사하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생강나무네요.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직 꽃이 좀 덜 핀 상태고요.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렸고, 여기는 이제 막 터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꽃을 보니 암꽃이네요. 이 나무는 암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왜 생강나무라고 하는지는 다 아시죠? 꽃이나 새순이나 이 어린 줄기에서 생강 냄새가 은은하게 난다라고 해서 생강나무라고 부르고요. 이 생강나무를 이쪽 강원도 지역에서는 동백나무라고도 부릅니다.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에서의 그 동백꽃은 우리가 아는 붉은 동백꽃이 아니라 요 생강나무의 이 노란색 꽃을 잃은 그런 소설입니다. 동백꽃이 필 무렵이라고 하는 건 요 무렵을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는 이 열매로 동백기름을 짰기 때문에
동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아직 꽃은 피우지 않았지만 잎을 다 달고 있는 독특한 나무가 있어요. 감태나무라고 하는 농나무과 집안의 나무입니다. 생강나무의 사촌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태나무라고도 하고 백동백나무라고도 해요. 생강나무를 산동백 또는 동백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이쪽 집안 친구들은 이제 열매를 동백나무 열매 기름 짜듯이 사용했기 때문에 동백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친구는 백동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지금은 이제 시들어서 잎 뒷면이 하얗게 보이지 않는데, 요 잎이 녹색일 때는 이 뒷면이 하얀색을 띄어서 좀 도드라지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잎을 가진 동백이라고 해서 백동백이라고 부르고요. 감태나무는 저는 잘 모르겠던데, 그 어린 가지나 이런 곳에서 해초 중에 감태라고 있죠. 그 친구하고 비슷한 향을 낸다라고 해서 감태나무라고 불렀다 그래요. 이 농나무과 집안 식물들, 생강나무도 그렇고 이 감태나무도 그렇고 이 농나무과 집안 식물들이 향기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향기나 냄새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 감태나무의 특징은 이렇게 겨우내 잎을 달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낙엽 화렵수들은 보면 지금 잎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요 감태나무만 유독 이렇게 잎을 다 달고 있어요. 잎은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매우 평범하게 생겨서 이 친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숲이 무성해지고 나면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감태나무는 요 시기에 제일 구별하기 쉬운 그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진달래입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고요. 이제 꽃 피울 준비를 하느라 이렇게 꽃망울의 크기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작년 열매도 아직 남아있네요. 겨울눈 상태 때보다 꽃망울 크기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꽃망울을 터뜨릴 때까지는. 여기 양지 바른 곳에는 꽃망울이 드디어 터지고 있는 진달래가 나타났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이 주어지면 아주 화사한 꽃을 피울 것 같아요. 진짜 봄이네요. 해안가 숲에 왔더니 이렇게 소나무가 다 곰솔입니다. 우리가 내륙에서 보는 붉은 줄기를 가진 소나무하고 달리 줄기가 검은색이죠. 그리고 구불구불하지 않고 곧게 자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 숲에는 곰솔이 주로 우점하고 있네요. 울진 금강소나무 숲 같은 그런 쭉쭉 뻗은 소나무가 즐비한 숲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굳세 보이는 저런 검은 줄기를 가진 소나무들이 즐비한 이런 곰솔림도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봄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확인하러 강원도 삼척시에 와봤습니다. 아직 조금 쌀쌀함이 남아있어서 많이 올라오진 못했지만 확실히 봄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저 멀리 백두대간 쪽은 아직 하얗습니다. 지금 대관령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 있을 만큼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이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이 삼척에 부지런쟁이로 유명한 노루귀하고 생강나무가 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꽃은 몰라도 노루귀는 올 봄에 꼭 만나보고 봄을 보내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제가 노루귀를 너무 좋아해서요. 우리 호박님들도 노루귀하고 이 봄에 꼭 인사 나누고 봄을 떠나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게으름 피우다 보면 노루귀 금방 사라지거든요. 용기 내서 가까운 곳에 가셔서 노루귀를 영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오늘도 감사합니다.